앞으로 개미들이 폐가 망가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월급 많이 받고 그러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상황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물급 필반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도요,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차서 넘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안 좋아진 것들이 계속 안 좋아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바닥을 짚고 올라가기도 하고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것들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꺾여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도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긴 이 젊음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이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쇠락해집니다. 그게 인생사이고 세상 흐름이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물론 역행하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증과 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하루 8시간 자야 되는데 저 사람은 4시간만 자고도 에너지가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고 미친듯이 일만 하는 사람,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뤄내는 성과를 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뭔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도 그는 하지만 나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억울하다, 불편하다,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를 실행하는 그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냐, 트렌드가 어떠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딱 천편일률적으로 딱 비교를 해서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요, 전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얘기합니다. 분석하고 올해 실적이 왜 좋았냐, 왜 나빴냐, 왜 비슷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근거를 대려고 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납득하든 아니면 변명거리로 대하든 뭐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과 올해와 상황이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돈을 버는 게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자본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앞장서 나간다라는 것도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자본소득을 늘릴 자본을 갖추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남들이 했던 노력과 정성과 고생은 보려하지 않고 과정은 안 보려하고 결과만 보고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이루고 싶어 라고 자꾸 욕심을 부리죠. 근데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지름길로 가보려 하다 보니까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좀 냉정히 뭔가를 내다볼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기업들도 어려워서 기업들도 직원들을 마른 수건 짜듯이 엄청 쥐어 짤 겁니다. 인력들도 대거 구조조정할 것이고요. 철저하게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도, 한국의 주식시장도 많이 선진화되어서 자본들도 많이 몰려들고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기 돈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천년만년 계속 주가가 오르고 돈이 계속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그는 폐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25, 6, 7 잘하면 2028년 상반기까지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뚝심이 있어야 그래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밑바닥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팔겠다 이런 걸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신의 영역이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끌족들, 많은 피트족들, 많은 빚을 낸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죠. 2025년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빚을 낸 사람들의 일부가 원금 상한 압박에도 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면요. 5년 전에 대출이자 2% 내다가 지금 4% 5% 내는데 원금 일부 상한 요구하는 거 그거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8%, 10%, 12% 된다라는 겁니다. 2% 이자 내다가 갑자기 10% 이자 내려면요. 미치는 겁니다. 뭐들 다 팔아야 대응이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찾아가고 자식 찾아가고 형제자매 찾으면서 돈 좀 마련해달라고 안간힘을 쓰겠죠. 근데 그게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기득권들과 금융권들, 정부, 기타 등등 여러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불편하지만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지금의 이 복잡하고 이 힘든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낼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힘겨운데 많이 고민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남들이 도와주겠지? 우리 부모가 도와주겠지? 우리 가족이 챙겨주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책임 아예 벌린 일을 내가 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매우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좀 더 단단하게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수월하지 않은 쉽지 않은 지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렵고 좀 더 염려스럽고 좀 더 겁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120만 가구 정도가 몰락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빚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이들이 그들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조심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